창밖으로 쏟아지는 7월의 햇살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지만 우리 집 거실에 내려앉은 공기는 서늘하기만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던 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침대 맡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표정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고작 이틀 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평소라면 거실 창가에서 화초를 돌보셨을 시간이건만 오늘은 달랐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꼭 쥔 채 평생 단 한 번도 이름조차 언급한 적 없던 친척, 민준이라는 남자를 호출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민준이라는 분을 왜 부르시는 건데요? 내 물음에 아버지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서린 단호함이 보였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강직한 분이셨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저 병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는 입가에 얇고 기분 나쁜 미소를 띤 채 집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러 온 주인처럼 그의 눈빛은 거실 곳곳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큰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식적이었다. 민주는 평소 가족 모임에도 한 번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아버지가 가장 나약해진 이 순간에 그가 나타난 것일까? 민주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넘겨받으며 나를 차갑게 외면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유언장에 대해 의논할 게 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까? 아니면 평소에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걸까?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척하며 내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노력했다. 민주는 속삭이듯 아버지의 귓가에 무언가를 계속 속삭였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펜을 가져다 대려 했다. 집안의 온도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았다. 평화로웠던 거실은 이제 거대한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전장으로 변해버렸다. 왜일까? 아버지는 왜 이토록 서둘러 자신의 재산과 운명을 낯선 타인에게 맡기려는 걸까? 아니, 무엇보다 의문인 것은 왜 하필 치매 판정을 받은 바로 그날 생전 왕래도 없던 민준을 불러들여 유언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이 등 뒤로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가 쥔 펜 끝은 더없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차가운 정적 속에서 나는 그저 손을 꽉 쥐고 그 비극적인 풍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평화롭던 우리 집의 공기가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병세가 짙어지던 그 무렵부터였다. 치매라는 진단명은 잔인했다. 한평생 이성적이고 단호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낯선 타인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벼랑 끝에서 서서히 추락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스며든 민준의 존재였다. 먼 친데라고는 하나 교류가 거의 없었던 그가 아버지의 곁을 자처하며 들어온 이후 우리 집의 저택은 마치 누군가에게 서서히 점령당하는 성체처럼 숨이 막혔다. 오늘도 그랬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복도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낮게 깔린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복도 끝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와 민준의 매끄러운 웃음소리가 섞여 들었다. 유산, 지분, 그리고 알 수 없는 계약의 조건들. 민준은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민준이 떠난 서재를 몰래 살피기로 마음먹었다. 방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알 수 없는 잉크향이 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를 훑었다. 평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서류들은 제자리를 잃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꼼꼼한 성격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서류를 방치할 리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파일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중요한 자산 목록과 회사 기밀 문서들이 담긴 파일 곳곳에 누군가 더 쓴 듯한 메모와 본래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외부 도장이 찍힌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다. 누군가 아버지의 눈을 피해 혹은 아버지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서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준, 그 위선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이 서재 곳곳에 끈적하게 묻어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려다 멈칫했다. 책상 서랍 하단, 틈새가 벌어진 곳에 낯선 문양의 열쇠 구멍이 보였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비밀 공간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본능적으로 서랍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뻑뻑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반쯤 열렸고 그 안에는 낯익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실 쪽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숙이며 그 봉투를 꺼냈다. 손끝에 닿은 서류 봉투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대신 오늘 날짜가 찍힌 새로운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 이름이 선명한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왜 내 이름이 민준의 비밀스러운 서랍 속에 들어있는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인장을 뜯으려 했다. 그때 서재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민준의 차갑고도 낮은 목소리였다. 거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나는 굳어버린 채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민준이 서재 안으로 발을 들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아버지의 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곧 끊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틈을 타 어제 민준이 서재에서 황급히 나갔을 때 제대로 닫지 않았던 금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평소 아버지는 나에게조차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최근 민준이 밥 먹듯 드나들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남긴 힌트들을 조합해보았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념일과 민준이 최근 들어 부쩍 강조하던 날짜들. 손이 떨려왔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숫자를 입력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내 안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다. 금고 안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어 펼쳐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었다. 새로운 유언장이었다. 문서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모든 회사의 지분과 부동산, 심지어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별장까지, 그 모든 것이 민준의 명의로 이전되도록 작성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것을 핑계로 민준은 교묘하게 법적인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준, 그 위선적인 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항상 깍듯한 예의를 갖춘 척, 헌신적인 먼 친척인 척하며 우리 가족의 빈틈을 노렸다. 그가 보여주던 그 친절은 결국 이 거대한 탐욕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지금 판단력을 잃은 상태다. 민준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아버지를 조종하고 나를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내치려 하고 있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내 가족의 삶을, 아버지가 지켜온 평생의 업적을
이따위 기회주의자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민준이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서류 더미 구석, 낡은 가죽으로 된 아버지의 의료 기록철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아버지가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민준이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기억이 났다. 나는 서둘러 의료 기록처를 열어보았다. 병원 진단서 사이사이에 삐져나온 얇은 종이 한 장이 보였다. 그것은 병원 서류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내 펼쳤다. 타자기로 투박하게 찍어 누른 듯한 글자들이 눈에 박혔다. 민준의 요구를 거부할 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는 끝날 것이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분의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당장 지분 양도 각서에 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유언장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버지는 치매 때문이 아니라 민준의 소나기에 잡혀 인질처럼 갇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억눌린 신음과 함께 종이를 쥐어뜯듯 움켜잡았다. 현관문 쪽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이었다. 그가 돌아왔다. 나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쑤셔넣고 금고문을 닫았다.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이제 나는 저 악마 같은 놈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한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이 협박 편지, 이것이 내가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애써 숨기며 태연한 척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재의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나는 몰래 아버지의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불길한 예감이 어쩌면 나만의 망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통장들이 들어있는 작은 서류함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통장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내 손길이 특정한 지점에서 멈췄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가장 신뢰하던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준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로 했던 날짜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점부터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인출되어 있었다.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계좌 잔액은 내가 알던 금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단순한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였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평소 소비 패턴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흐름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단순히 유산을 노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정교하게 고립시킨 뒤 말라 죽게 만들 작정으로 자산의 줄기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다. 지금 빠져나간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대로 둔다면 아버지의 남은 생애는 물론 우리 가족의 기반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 그 위선적인 가면을 쓴 인간이 아버지의 옆에서 어떤 달콤한 말로 현혹했는지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다. 그는 마치 효심 깊은 조카인 척 연기하며 뒤에서는 아버지 의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다. 나는 통장과 내역서를 핸드폰으로 급히 촬영한 뒤 다시 원래 위치대로 서류를 정리해 넣었다. 방을 나오자마자 거실에서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등판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나는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았다. 지금 당장 터뜨리는 것은 하수다.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아버지의 침실 문을 벌컥 열었다. 아버지, 저랑 이야기 좀 해요. 통장에 있는 돈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선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내가 들고 있는 통장 내역서를 보더니 평소의 멍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변했다. 아버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나는 이게 민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뿌리치고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려 하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타인의 이름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연아, 정연이가 온다. 지금 당장 문을 잠가야 해.
민준이가 아니라 정연이가 오고 있다고. 민준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찻잎 향이 감돌았지만 내 코끝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비릿한 냄새가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해 둔 계좌 내역서를 그의 찻잔 옆으로 내던졌다. 종이가 찻잔에 스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이게 다 뭐야?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거액의 돈 대체 어디로 빼돌린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이성적이어서 도리어 나를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필요하시다기에 병원비랑 요양비용으로 인출한 것뿐인데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 없잖아요. 병원비? 요양비? 아버지는 의료보험으로 거의 모든 처리가 돼. 이렇게 큰 금액이 그것도 매주 현금으로 인출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서재의 서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를 멀리하고 너만 의지하시는지 말이야. 나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사진 속에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아버지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정말 몰라서 물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불안해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저한테 매일 밤 눈물로 호소하신다고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아버지께 물어보시죠. 하지만 지금 상태의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면 아마 그분은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알지만 지금 당신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될 뿐이라는 걸 왜 모르죠?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병을 무기로 삼아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 안에 강인함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마치 나를 걱정하는 척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여기 지난주 아버지와 함께 다녀온 은행 기록이랑 공증인에게 확인받은 서류들이에요. 물론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완벽하죠. 아, 그리고 이건 충고인데 너무 날 서서 돌아다니지 말아요. 사람들이 당신이 이 집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들 텐데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걸 당신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민준이 안방에서 나간 뒤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방 문고리를 잡았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준이 자리를 비운 이 짧은 틈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칸에는 평범한 사무용품뿐이었다. 두 번째 칸, 틈새에 끼워진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펼치는 순간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다이어리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서류 뭉치.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류를 급하게 훑어내려갔다. 친자 관계 성립 불가.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망막에 꽂힐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주는 우리 집안의 잃어버린 혈육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 속에 투입된 배우에 불과했다. 옆에 첨부된 또 다른 서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협박 편지였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 증상이 시작된 아버지를 빌미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거짓 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님은 그동안 이 사기꾼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독한 협박을 당하며 민준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준은 혈연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방패 삼아 우리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그 가증스러운 미소,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연기했던 그 눈물 어린 눈빛들이 모두 계산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나는 주저앉아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우리 가족을 이토록 잔인하게 유린한 것인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단순히 민준이라는 인간 하나가 계획한 일이라고 하기엔 우리 집안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살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최근 우리 집안의 모든 법적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던 그 사람의 로고가 찍힌 법률사무소 봉투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 속 문서를 꺼냈다. 그곳에는 민준과 함께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표 가장 하단에는 우리 가족이 가장 신뢰했던, 평생을 우리 아버지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멈칫하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걸까?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평소처럼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은 조금 전 내가 보았던 사기꾼 민준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함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역시 다 알아버렸군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다. 가족의 변호사이자 부모님의 오랜 친구라 믿었던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내게 다가왔다. 이 지옥 같은 사기극의 총감독, 그는 바로 우리 집안의 변호사였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곳에서 나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손수건을 만지작거렸고 아버지의 눈빛은 초점이 흐려진 채 민준의 옆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서류들을 보세요. 민준이라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자가 이전에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주는 절망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민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벌이는 모든 행동이 가소롭다는 듯한 아주 차갑고 오만한 것이었다. 누나, 정말 너무해.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서류를 가져와서 괴롭히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믿어주시겠어요? 누나는 지금 재산이 제게 넘어갈까봐 두려워서 저를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신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픈가 봐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아버지에 대한 진심뿐인데 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뿐이네요. 민준아, 그게 아니야. 내가 반박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만해. 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네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지금 재산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우리 딸이야? 어머니의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나가라.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다. 저 아이는 내 유일한 희망이야.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부모님이, 평생을 사랑했던 나의 가족이 타인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나를 버리고 있었다.
민주는 승리자의 표정으로 나를 보며 속삭였다. 들었지? 누나, 이제 여기는 누나 자리가 없어. 욕심 부리지 말고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누나가 평생 누려왔던 그 편안함, 이제는 다 내 것이니까. 나는 그를 향해 달려들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나의 20년 추억이 민준이라는 가짜의 한마디에 의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싸늘한 등을 돌렸고 아버지는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내 귓가에 차가운 숨결을 뱉으며 낮게 읊조렸다.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지금 당장. 창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내 집이었던 이곳에서 나는 이제 갈 곳 없는 이방인이 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가로등 불빛마저 꺼진 캄캄한 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기 직전의 그 찰나, 나는 민준의 눈 속에 담긴 잔인한 파괴의 의지를 읽어버렸다. 오늘 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인가. 민준의 위선적인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로 베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거나 분해할 시간은 없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채 그가 남긴 흔적들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민준이 훔쳐간 돈의 흐름, 그가 위조한 문서들의 출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악랄한 사기 조직의 실체까지. 노트북 화면에 비친 증거들은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경찰청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내 눈빛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서를 꾸리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 부모님을 조종하고 가족의 평온을 산산조각 낸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거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고 민주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손을 떨며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이 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그래? 어차피 아버지는 나를 원하시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침묵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을 뿐이다. 문 밖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으며 유언장의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 찰나 나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다.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민준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왜? 또 방해하려는 거야? 형편없는 꼴이네.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방해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지. 내가 경찰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정적이 흘러야 할 거실에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몸이 이상하게 굳어지더니 컥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당황하여 아버지께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리고 온몸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격렬하게 시작했다. 아버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눈을 뒤집으며 의식을 잃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맥박을 짚으며 구급차를 불렀다. 증거를 터뜨리기 직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아버지가 서서히 숨을 멈추듯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차갑게 울려 퍼지는 수갑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준의 손목이 꺾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토록 오만하고 위선적이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일말의 카타르시스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서늘한 한기만이 나를 에워쌌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흉측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난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찢어진 서류들과 흩어진 도장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우리 가족의 삶이,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자네들이었다. 민주는 떠났지만 그가 휘두른 칼날은 아버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다.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낯선 이들이 거실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계셨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의 침실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지난 몇 달 사이 10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치매라는 잔혹한 병마와 민준이라는 악질적인 사기꾼 사이에서 아버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내 손에 든 증거자료들과 경찰의 수사 결과는 민준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법적으로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자 아버지의 정당한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저예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도 눈을 깜빡일 뿐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민준이 아버지를 가스라이팅하며 심어놓았던 거짓 기억들과 왜곡된 공포는 단지 민준이 구속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될 긴 법적 공방, 엉망으로 뒤섞인 자산의 회수, 그리고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일까지 내 앞에 놓인 길은 가시밭길임이 자명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다. 나는 내 손에 쥔 민준의 악행이 적힌 수사 기록을 꽉 쥐었다. 이 종이 뭉치들은 정의의 증거인 동시에 내 가족을 파멸로 이끈 저주와도 같았다. 민준을 단죄하기 위해 나는 모든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이미 만신창이가 된 정신 상태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짓밟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와 바닥을 비추었다. 깨진 화분과 흩어진 서류 조각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으나 거울 속에 나는 승리자가 아닌 폐허 위에서 길을 잃은 폐잔병과 다름없었다. 이제 민주는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에서 나는 결국 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마저 부수어버린 것은 아닐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정의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 내 심장을 짓누른다. 과연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내가 얻게 될 정당한 권리와 공개적인 정의는 내 손으로 직접 내 아버지의 가슴에 꽂아 넣은 마지막 비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승리는 정말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